안녕하세요 여러분. 챕터 1의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 강의에서 알고리즘과 순서도의 관계를 살펴봤죠. 더불어 정보처리 실기에서의 시험 범위도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번 섹션 2에서는 순서도의 기본 개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도가 ISO 표준 기호이기 때문에 표준이라는 건 나만의 의미가 아니고 모두 통용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본 개념 정확히 아셔야 분량이 있는 순서도를 맞이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어떤 의미구나 아실 수 있어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자 모양 한번 보여드렸죠. 이 속에 있는 기호들을 플로우 차트, 화살표로 연결해서 어떤 문제 해결의 해결 방법을 표현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 차트의 기본 기호는 잠깐 표현 방법과 관련해서 문제 제시하셔서 살펴봤죠. 시작과 끝 해서 타원입니다. 타원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자, 시작과 끝 부분에 단말 해가지고, 그쵸? 터미널이라는 영어 단어예요. 제가 지금 기호자는 생략을 했는데요. 단말 기호가 맞죠. 시작, 완료. 이런 걸 시험 문제로 출제한다라는 게 아니고 순서도가 그려졌을 때 여러분이 시작과 끝 부분, 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 자, 알고리즘의 특성이 뭐예요? 유한한 단계이기 때문에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자, 표현은 스타트와 엔드 또는 스타트와 스톱 또는 어떠한 문제 해결 이름과 종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작과 끝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다 좋습니다만 위에서 탑다운이 중심이 돼서 위아래의 흐름을 잘 흐름선을 통해서 진행 방향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도에는 반드시 이렇게 뾰족한 화살표가 그려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시작 있고요. 우리가 이제 기본 순서도로 살펴볼 건 정보 처리 합격을 어떻게 할까 이 문제인데요. 시작 있고, 그렇죠? 종료 있겠죠. 그렇죠? 종료 또는 완료. 직접 그리는 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타원, 원형이 아니고. 자, 화살표. 그러면 준비하는, 초기화하는 이 육각형 기호는 상단에 있지 하단에 있지는 않아요. 왜? 준비는 처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준비 기호가 상단에 항상 등장을 할 거예요.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준비 기호 대신에 하단에 있는 처리 기호로 대처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선 주로 변수, 메모리 공간과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적어요. 그렇죠? 주로 배열의 초기화에 많이 써요. 자, 있는 위치는 항상 이 상단이에요. 기능은 뭐예요? 초기화. 자, 그러면 얘는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한다라고, 수행한다라고 했을 때 직사각형 얘기하는 거죠. 이 하단에 수많은 직사각형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직사각형 안에 표현을 하면 돼요. 그죠? 네. 자, 관련해서 처리도 하고 입출력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입력과 출력을 다 여기에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은 얘는 파일로 입출력하는 경우에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을 입출력, 인풋, 아웃풋 또는 리드, 라이트라고 적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기호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적고요. 리드, 대문자, 소문자 똑같습니다. 그럼 읽어드려라 라는 거고요. 똑같은데 이렇게 기우면서 라이트, 출력하여라. 기록하여라 라는 뜻이죠. 인풋, 아웃풋 똑같습니다. 그런데 인풋, 아웃풋 기호는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기호를 특화해서 사용을 많이 해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프린터 출력, 그렇죠? 예, 아웃풋입니다. 물결 해가지고 완료하기 직전에 결과를 좀 보여주세요 해서 대부분 하단에 있거나 중간에 얻을 수 있는 중간 결과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입력. 보통 자료는 중간에 입력이 되기도 하지만 상단 쪽에서 뭔가를 처리하기 이전에 입력을 많이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입력 기호 어딘가에 이렇게 나오면 수동 입력.
키보드로 입력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입력. 자, 그리고 이 입력한 것을 반영해서 뭔가를 따질 수 있는데 이렇게 마름모, 그렇죠? 예. 마름모 기호를 통해서 조건, 반복을 하거나 선택을 하는 조건. 자, 이 조건 상황은 반복용이기도 하고요. 100번 반복했는데 100번 됐니? 이런 게. 또는 선택하는 상황. 무엇을 선택할까? 이 조건. 해서 구별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결과가 참이 나올 수도 있고 yes, 거짓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화살표를 잘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화살표의 처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은 문법에 맞춰서 조건식 표현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동그라미, 작은 원 결합 기능은 이렇게 화살표와 화살표가 만나는 부분에다가 표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화살표가 기본적으로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절차가 기본 순차 절차이고요. 이렇게 반복 처리를 하는데 컴퓨터한테 우리가 일을 왜 시키죠? 반복 처리하라고. 내가 반복을 해도 되는데 나는 10번 반복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 대신 컴퓨터 10,000번 반복하게 시키려고 하다 보니 이 반복 기호가 우리 시험 문제 순서도에도 자주 나오고요. 여러분이 코드로 코딩하실 때에도 반복과 관련된 명령어들이 많이 나와요.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표현하면 몇 번 반복하지? 가 명확하지가 않으니 이 영역을 박스로 처리를 해서 이 부분이 반복하는 영역이야 라고 해서 반복 입력을 해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지금 입력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반복되는 반복 처리 내용 반복 대상을 안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안에 넣어주시면 돼요. 영역에. 그러면 이 영역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의 대치죠. 자, 그럼 요 속에 반복이라고 단어 적혀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몇 번 반복할지 해서 K라는 놈이 세요. 시작, 끝, 증가. 나는 1부터 10까지 1씩 증가하면서 하겠다라고 해서 여기에 하나, 둘, 세 개의 요소, 시작, 끝, 종료를 표현을 해요. 뭐 곧 볼 겁니다. 자, 그리고 관련하여서 순서도, 그리고 시, 자바와 같은 언어를 배우실 때 이런 기호의 의미는 도형은 기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도형 내에 표현된 거와 관련된 설명, 주석을 달아주시면 돼요. 그렇죠? 주석. 해서 설명문 얘기하는 거예요. 코멘트를 이렇게 순서도의 외부의 영역에다가 그렇죠? 방향은 왼쪽일 수도 있고 오른쪽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적죠. 여기는 이거의 의미는 뭡니까? 반복 입력. 입력 10회 처리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정해진 표현은 없습니다. 그렇죠? 사용자가 또는 설계자가 표현을 정확하게 해서 기록해 두고 싶을 때 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공부 방법에서도 중요하고. 자, 그러면 추가 기호가 2개가 나와 있는데요. 얘는 배웠는데 동그라미 아까 앞전에 있는 동그라미보다 좀 더 크죠. 장황하여. 장황할 경우에는 처리의 일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서브루틴이라고 그러거든요. 부프로그램으로 옮길 때, 연결할 때, 길이가 너무 길어서 영역을 벗어날 때 다음 페이지, 다음 영역으로 연결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A 영역, 뭐 서브루틴 A 영역 하면 저쪽 영역에서 받고 표현을 하고요. 서브루틴, 그렇죠? 부처리 부분이에요. 그렇죠? 호출 연결할 때 이 기호. 선행 처리된 부분도 저렇게 처리를 해요. 자, 우리 순서도 규모에서는 보실 수 있는 기호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추가 기호. 앞에 있는 기본 기호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좀 더 간략하게 하고 싶을 때 이런 추가 기호들을 해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완성된 순서도를 하나도 보여드리지 않으면서 여러분께 지금 순서도의 기본 기능은 이렇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정말 기본, 도형의 의미만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순서도 따로 공부, 플로우 차트 따로 공부, C 따로 공부, 자바 따로 공부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보시면 순서도의 기본 기호를 in C 영역에서는 어떻게 표현? 지금 저희는 다양한 표현 방법 중에 순서도를 먼저 배우는 것이고요. 순서도와 더불어 C 코딩과 자바 코딩을 함께 공부하시면 효율적이에요.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C 문법과 자바 언어의 문법을 알고 가시면 좀 더 수월하실 수는 있으세요. 자, 그러면 단말이라고 했던 이 부분 어떻게 해요? C 언어 코드로 얘기를 드릴게요. 자, 메인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메인이 영어로 뭐죠? 주요한. 그래서 메인 함수 부분에 이 가로 영역 시작과 끝 영역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굳이 코딩을 여러분한테 간략하게만 보여드린다면 자, 메인 함수. 전처리 부분은 생략을 하고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한다 그러면 int 또는 void 하고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보다 표현 방법을 좀 잘 기억을 한 거고 먼저 이거 배울 거고 여러분은 이제 지금부터 배우시면 됩니다. 자, 시작 가로 메인에 열고 완료 메인에 닫고 표현 방법이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예. 자, 그럼 흐름선은 없습니다. 일단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구조적으로 블록 구조. 로 진행을 하되 순차 처리를 하기 때문에 화살표가 굳이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준비하는 부분엔 뭐가 필요할까요? 라고 했을 때 준비해야 할 사항들. 자, 예를 들어서 정보 처리 시험을 필기 시험을 본다 그러면 5과목에 대한 점수가 있어야 내가 합격, 불합격 여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데이터베이스 점수 를 기억할 공간, 데이터베이스 점수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런 공간, 그렇죠? 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주고 아직 시험 점수 입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는영으로 초기화까지 한다는 표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처리는 계산 수식 같은 거를 갖다가 표현하면 돼요. 내가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운영체제도 있고 OS 과목이라는 것도 준비해서 그렇죠? 이 부분에서 int db os 이렇게 적었다면 이렇게 코딩하면 되는 것이고 더불어 얘네들을 합하려고 하면 합계, 스코어 라는 변수도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초기화를 해준 상태에서 처리를 직사각형이면 나는 처리를 어떻게 해요? 더하겠다. 스코어는 db 더하기 os 두 과목만 일단 더한다 그러면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이거 직사각형에다가 해주면 돼요. 코딩을 했을 땐 직사각형. 그렇죠? 처리 부분은 이런 수식들. 자, 입력 출력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여러분이 시험상에서 입출력은 앞에 나와 있는 평행사변형으로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의 파일의 입출력이 C코드나 자바코드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수동 입력, 수동 출력, 프린터 키보드라는 표준 입출력 장치의 printf와 scanf 함수들을 이용한 명령문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네. 자, 합격, 불합격 여부와 관련해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 결과를 표현을 한다면 결과는 물어보겠지만 이런 기호를 이렇게 썼던 게 순서도라면 여기에서는 print f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합격, 여기에는 쌍따옴표 합격 이라고 간단하게 도형으로 표현을 했다면 여긴 printf 합격 줄도 바꾸고
줄 바꾸는 건 안 나와 있지만, 그쵸? 예. 그래서 합격 문자열을 여기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쌍따옴표, 세미콜론. 아, 이기호를 시험으로서는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자, 그런데 이 프린트F를 쓰기 위해서는 문법적으로 알려는 드리지만 지금은 뭐 저희가 시험어 수업이 아니니까 include 자, 여러분 코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험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출제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출력하는 부분. 자, 그러면 이렇게 입력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입력하는 부분이 이렇게 다 있으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scanf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scanf. 기호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표현했던 걸 C 언어 문법에서는 scanf 함수를 통해서 처리를 한다는 거죠. 문법을 지금부터 천천히 공부하시면 되지. 그렇죠? 이거를 코딩하고 개발자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점수 입력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그렇죠? 네. 자, 당연히 OS 점수도 입력하고 싶으면 scanf 해서 여기 OS 적으시면 됩니다. 자, 기호와 코드의 의미 정도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조건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자, 마름모 표현되어 있었던 걸 우리가 순서도에서 만났다면 시언어에서는 어떻게 해요? if. 그쵸? 네, 여기에 if라는 명령어로 가로 열고 합격은 60점 이상이니까 스코어가 평균 60이니? 라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쵸? 조건식. 그러면 어떻게 해라. 그쵸? 네, 그러면 합격을 시켜라. 여기 합격. 그렇지 않으면 else. 그쵸? 네, 반복을 해라. 문법은 천천히 배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게 전혀 다른 게 아니고 기호와 그쵸? 예, 코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면 우리는 알고리즘적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알고리즘이라는 과목 영역에서 만점, 그렇죠? 만점이 25점에서 30점 사이일 텐데 다 맞으실 때 특별히 어려움이 없습니다. 더 많이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표현 방법이 좀 더 다양해졌고 난이도는 좀 하향 조정됐다라고 여러분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C코드는 우리 정보 처리를 위해서 정말 최소한의 C문법, 자바 문법 정도만 아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해요? 기초적으로 어떤 관계이냐를 살펴보는 강의이고 자, 진행하면서 더 꼼꼼히 코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하셨고 앞으로도 완강 목표로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